오늘의 리뷰는 바로 코토부키아 에반게리온 초호기 위드 카시우스의 창. 2021년 11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6,000엔입니다. 오늘 리뷰도 베스트하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시우스의 창.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게 특징이긴 한데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오픈! 짠! 짠! 짜잔! 내용물은 은근 있네요. 적다고 할 순 없겠구만. 작은 부품이며 뭐며 관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카시우스의 창. 꼬여 있는 걸 표현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살이 하나 더 있네. 요거는 이따가 뭐 리뷰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조립할 때 가운데 있는 이 뼈대 같은 얘를 잘라내는 건가 이거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조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조립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구성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고 좀 의외였던 거는 매뉴얼 디자인? 약간 여기 탑 시크릿 하면서 기밀 문서 같은 느낌의 조립 설명서라고 대놓고 써있는 이런 매뉴얼은 좀 의외였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봉인을 좀 풀어놓은 것 같은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좀 재밌었고, 그리고 넘겨보면 공식 사진이랑 같이 이제 극장판에 나온 설정화 그게 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칼도 습식으로 하나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팔에 붙인다거나 어깨 쪽에 붙인다거나 막 그런 정도가 다더라고요. 그리고 손 모양 같은 경우도 총 7종류, 편손만 3종류에다가 이제 창을 위한 손이라든가 기본 무장들 손, 주먹 손까지 굉장히 손 모양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엄빌리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안에 전 철사 들어가 있는 리드선인 줄 알았더니 속이 비어있는 그냥 일반 고무 튜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양을 잡아주기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늘어뜨려 놓는 용 정도로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케이블 자체에 뭐 이제 파츠가 분할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그냥 단색으로 안쪽에다 그냥 조인트 조립해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기본 무장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따로 파츠 분할 없이 그냥 회색으로 사출되어 있는 그런 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수납되어 있는 형태로 파츠가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요게 좀 아쉬운 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2개씩 한 세트가 아니라 그냥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나이프랑 어깨 양쪽 다 2개씩 들어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팔레트 라이플도 들어있습니다. 단색으로 파츠 하나로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라이플이었고요. 그냥 패널 라인 좀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먹선만 그냥 깔끔하게 넣어주면 되는 정도. 근데 나이프도 그렇고 라이플도 그렇고 실제 설정 색을 보면은 요 색깔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핵심이 카시우스의 창이잖아요. 얘가 이제 제품명부터 이제 위드 카시우스의 창이잖아요. 일단은 조형 자체는 좀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 뒷부분에 꽈배기 형태, 꼬여있는 형태는 중간에 이런 살을 덧붙여서 이제 파손을 좀 더 방지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형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형태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손에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손을 분리를 해도 돼요. 아예 카시우스의 창용 손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얘를 좀 분리를 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용 엉덩이가 따로 있어요. 엉덩이 외장이 이렇게 3mm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엉덩이 외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본은 막혀있는 엉덩이거든요. 얘 파츠 교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제가 리뷰하는 첫 코토부키아 에반게리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리뷰를 할까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그 극장판, 신극장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카시우스의 창 같은 경우는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그러니까 가장 최근 극장판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극장판을 아직도 안 봤어요. 뭔가 주변에서 볼까? 그러면은 말리더라고요. 왜 말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내용도 몰라요, 저. 그래가지고 댓글에 혹시나 스포하지 마세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에반게리온은 특히 초호기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보면 굉장히
앙상한 그런 얼굴이죠. 이렇게 옆에서 봐줘야 확실히 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코토부키아 같은 경우는 눈 부분을 도색 파츠를 넣어줬더라고요. 도색 파츠. 그치만 뿔 부분은 따로 도색이 없어서 이제 보라색 단색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초옥이 입을 벌릴 수도 있는데 입 안쪽도 단색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이 턱의 이 끝부분은 여기는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좀 입을 벌리는 구조가 재미있는데 그냥 벌리면 얼마 안 벌어져요. 근데 턱을 이렇게 밑으로 한번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잡아당겨야 입을 완전히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완전히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보면은 턱이 떠 있죠. 다시 밀어 올려줘야, 이렇게 밀어 올려줘야 완전히 닫힌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 목 부분의 노란색, 이 중앙의 큰 부분은 검은색이 도색으로 들어간 파츠예요. 그래서 여기 목 부분도 도색 파츠를 사용을 했다. 그렇지만 좌우 끝부분의 노란색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의 검은색은 분할이죠. 흉부에도 이 박간회장은 도색 파츠예요. 기본은 그냥 보라색 파츠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 색감도 잘 맞고 깔끔했고요. 허리 부분 중간에 다 검은색이랑 이런 거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그냥 언뜻 보면 좀 보이긴 하는데 윗부분에 게이트 자국이 좀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다른 데는 좀 통짜 파츠를 사용을 하거나 접합선을 좀 가리는 형태인데, 중앙에 이 연두색 부분만 정가운데 접합선이 있어요. 약간 위아래 전부 다 각각 조립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허리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등 부분의 이 척추 부분 회색으로 그래도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도 뭐 검은색이라든가 뭐 연두색 뭐 이런 부분 파츠 분할 되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좀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큼직큼직한 부분은 좀 분할을 해줬지만 자잘한 부분들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여기에 어깨 무늬 같은 경우는 따로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다 분할되어 있는 파츠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요 연두색 파츠, 검은색 라인 부분이 도색으로 들어간 도색 파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팔뚝 쪽은 원래 이 끝부분도 여기도 원래 요 연두색이랑 같은 색깔이어야 하지만 그냥 파츠 자체가 통짜로 나오기도 했고, 손 같은 경우도 따로 분할된 부분은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조립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렇지만 손의 형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형이 돼서 이 부분은 정말 보기가 좋았어요. 요거는 확실히 포즈 잡을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팔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 팔 아래쪽을 잘 보면요, 손목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각도거든요. 되게 독특했어요. 약간 좀 사람이 팔을, 손목을 좀 비틀면은 나오는 그런 형태를 표현을 했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다리 비율이 좀 재미있었는데, 이 허벅지 쪽에 구속구 있죠? 구속구 부분까지 하면은 허벅지 라인이 훨씬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비율이면은 약간 실제 사람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거나 하는 포즈에서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비율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는 거는 허벅지 앞쪽으로 게이트 자국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좌우 조립이에요. 허벅지가 좌우 조립을 해주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제 게이트 처리를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도 다리 앞쪽에 파츠 분할을 해가지고 볼륨감, 좀 입체감을 조금 더 준 부분이라든가, 허벅지 뒤쪽으로는 뭐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서 이쪽도 조금 명암을 준다던가, 그리고 무릎 쪽에 어느 정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또 보인다던가, 그리고 종아리 라인이나 이런 것도 꽤나 곡선이나 이런 게 좋아서 요런 데 또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발바닥 따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도 조립할 때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발 조립하면서 재밌었던 게, 보통 앞꿈치는 이 발가락 부분이 파츠 분할되어 있어서 밑에서 뭐 이렇게 위로 끼워서 하는 뭐 C형 파츠라든가 이런 걸 좀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면은 C형 파츠가 아니라 그냥 축관절을 심고 이제 거기에 마개를 씌우는 그런 형태의 조립이었어요. 여기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프라모델하면 항상 있는 게 있죠. 엔트리 플러그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 올리기만 하면 돼요. 바로 그냥 엔트리 플러그 올라오고 커버 다 열리는 그런 형태로 안쪽에다가 어느 정도 연동 기믹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들고 뒤집어주면은 자 이렇게 커버가 분리됨과 동시에 얘가 고정성이 좀 별로인 건지 아니면 구조상 조금 얘가 커버가 조금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엔트리 플러그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도 표현되어 있고 보긴 좋았는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뭔가 기다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하다가 좀 가다가 좀 잘린 느낌? 좀 묘하게 짧다는 느낌이 드는 엔트리 플러그였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일단 목부터 볼까요? 당연하지만 볼관절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편하게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푹 숙여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숙여줄 수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들어 올려줄 때 목이 이렇게 연동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커버가 같이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쪽 구속부 자체가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볼관절 그리고 그 아래쪽 이 안쪽 부속부 자체도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여 줄 듯 하지만 묘하게 바깥쪽 어깨랑 이렇게 연동이 딱 되면은 얘가 이렇게 쑥 들어 올려질 때 힘없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각도 조절이나 요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뭐 어깨 안쪽에서 이렇게 들썩일 수 있도록 관절이 추가적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팔을 들 때 조금은 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동할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가동이 됐다. 그치만 무리하게 벌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아예 파츠가 분리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단일 관절이더라고요. 90도보단 더 움직이긴 하는데 좀 한계가 너무 명확한 느낌? 그래도 이렇게 막 회전을 한다거나 위아래가 막 회전을 한다거나 여기는 어깨 쪽에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자유로웠지만 팔꿈치가 더 많이 굽혀지지 않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 안쪽 바깥쪽 전부 다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유연할 듯 하지만 과연 무장 같은 걸 들고 고정이 괜찮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허리 일단 중요한 건 저는 숙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 위에 여기 볼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축관절이 하나 있고 그 밑에도 축관절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숙이거나 할 때는 편하게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더 숙여지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묘하게 각도가 2% 부족한 느낌도 조금 있기도 해요. 근데 실제 액션을 취해보면 막 엄청 부족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드는 것도 크게 들어줄 수도 있고 숙이는 것도 크게 숙여지기도 하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축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서 다리를 벌리는 액션을 할 때 좀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좀 괜찮게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바깥쪽 파츠랑 여기 안쪽이랑 좀 걸려요. 뒤에서 보면 확실하겠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확 하고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이 내려가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 뭐 당연하지만 이거는 뭐 에반게리온이라면 당연한 부분이죠. 이렇게 잘 돼야죠. 그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고요. 아래쪽 관절 움직이면 아래쪽 구속부가 연동되고 위쪽 관절 움직이면은 위쪽의 근육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리 완벽하게 굽혀지기도 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동도 시켜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생각보다 많이 유연했고요. 일단 어느 자세에서도 발바닥 접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뻗거나 굽힐 때도 발가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무릎 꿇는 포즈라든가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 에반게리온이라면 이 정도 무릎 꿇기는 해야죠. 그쵸?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슈퍼히어로 랜딩 포즈 중 하나도 따라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쭉쭉 뻗은 느낌 때문에 에반게리온이라면 요 포즈가 잘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맞네요. 아주 잘 어울리는 포즈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이렇게 촥 하고 들어주네. 요거지. 자, 7주 전에 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거 옆에서 보면 굉장히 또 에반게리온이라면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에반게리온 프라모델이라면 이 포즈를 못하면 안 되지 않나.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포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뛸 때 와 진짜 전력으로 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소닉붐 일어나잖아요 중간에. 그런 부분도 참 재밌게 와닿았던 연출 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느낌의 포즈 좋아합니다. 약간 아무래도 초기가 폭주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연출 중에는 폭주하고 나면은 양팔이 축 하고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서 약간 눈을 번뜩이는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느낌으로 팔 늘어뜨리면서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이프를 꺼내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 취해봤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수납 파츠 있죠? 그냥 이렇게 윗부분 교체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돼요. 아주 편합니다. 그치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좀 헐거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포즈도 꽤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밀려난 거죠. 이렇게 딱 무릎 꿇으면서 탁 바닥 긁어가면서 쫙 그 밀려난 느낌으로 나이프 쫙 꺼내면서 다시 이제 돌진하려는 그런 포즈,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 취해봤어요. 다음은 팔레트 라이플 포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꽤 그럴싸하거든요, 포즈가. 근데 요걸 반대쪽으로 돌려보잖아요. 아, 묘하게 팔레트 라이플이 좀 작다라고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묘하게 좀 뭔가 덩치에 맞지 않게 좀 작은 느낌의 라이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견착이라든가 뭔가 요거는 팔꿈치 관절의 가동성의 한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뭔가 어색한 듯한 그런 느낌. 이게 밑에서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앵글을 좀 하이 앵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게 뭔가 파츠가 너무 얇아서 좀 입체감이 떨어지는 건가, 이게 어딘가 모르게 뭔가 2% 뭔가 이상해, 부족해. 그래도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라이플을 쥐고 있는 이런 포즈는 잘 나오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미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다음은 카시우스의 창. 제가 카시우스의 창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을 본 것도, 아직 극장판을 다 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치만 뭔가 그래도 그 에반게리온의 창 하면 그래도 롱기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카시우스가 못생긴 건 아닌데 롱기누스만큼의 임팩트가 좀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느낌? 자, 이번엔 창을 들고 포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네요. 이 카시우스의 창용 손 있죠? 전용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손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손목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묘하게 안쪽으로 뭔가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조형이고, 심지어 잘 보면 바깥쪽은 이렇게 파츠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손목을 바깥으로 꺾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이 각도, 손목을 바깥으로 꺾으면 빠져버리고요, 손목을 위로 꺾어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뭔가 수평이 아니지 수직으로 팔과 이렇게 정확히 90도를 이루게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억지로 꺾어줄 수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좀 명확하다. 보면은 안쪽이 붕 떠가지고 조금만 더 움직여도 이게 빠지기 때문에 요건 좀 각도가 좀 불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에반게리온 초기 위드 카시우스의 장애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코토부키아에서 발매되는 에반게리온은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뭔가 액션 취하면서 좀 이제 각도라든가 이게 좀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파츠가 뭔가 무장이 뭔가 특히 팔레트 라이플은 입체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소체 자체는 에반게리온 본체는 그래도 꽤나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 기믹은 충실하잖아요. 입을 벌리고 물론 입 안쪽이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묘하게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좀 이 곡선이라든가 요게 아주 잘 나와서 그거는 보는 재미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